만약 자녀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딸과 아들 중에서 어떤 성별을 고르실 건가요? 사람마다 선호하는 성별은 다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딸을 선택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성별을 선택하는 게 합법인 나라도 많습니다. 태국과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시험관 시술을 통해 성별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딸을 낳기 위해서 동남아시아로 원정을 떠난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검색창에 태국 시험관 에이전시를 검색해보면 꽤 많은 업체가 등장할 겁니다. 그만큼 여아 선호가 강해진 우리나라의 과거는 조금 달랐습니다. 남아 선호 사상이 심각했죠. 다소 슬픈 이야기지만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자식을 낳았던 사례는 너무나도 흔했고 그 흐름 속에서 선택적 낙태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성별에 따라 출산 여부를 결정했던 이 문화는 성별 선호가 극단적으로 치달으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 사회 전반에 자리 잡았던 이 사상은 출생 성비를 심각하게 왜곡시켰습니다. 자연적인 출생 성비는 보통 105대 100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출생 성비는 116대 100까지 올라갔으며 셋째 아이 이상으로 기준을 변경하면 200대 100을 훌쩍 넘는 성비 불균형도 관측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셋째 이상 출생 비율이 400대 100까지 상승했던 도시도 있을 정도로 이 불균형은 꽤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 사상은 지금 30대 미혼 인구 성비에도 가장 큰 원인이었고 비슷한 현상은 다른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예시를 들자면 중국이랑 인도가 있겠네요. 중국도 한때는 성비가 116대 100까지 상승했으며 인도는 110대 100으로 여전히 남아 선호가 강한 나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런 남아 선호 비율은 조금씩 조정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여아 선호나 성별이 상관없다는 응답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이 맞는지 알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한번 보는 게 좋겠죠. 글로벌을 대상으로 자녀 성별 선호도를 조사한 갤럽의 조사 결과를 보면 여아 선호 사상이 자리 잡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 세계 평균을 보면 지금처럼 자녀 성별 선호 비율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국 지표를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아 선호 비율이 전 세계 평균보다 2배나 됩니다.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아빠보다는 엄마가 딸을 원하고 있었고 세대별로 나눠보면 과거에 아들을 선호했던 노년층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세대에서 여아 선호가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남아를 선호했던 1992년 선호자녀 성별 데이터를 보면 사상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랑 지금을 비교하면 굉장히 극단적인 수치가 나왔음을 알 수 있죠. 이 변화 수치를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남아 선호 사상이 무너진 건 맞지만 여아 선호보다는 성별 상관없음에 대한 비율이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여아 선호 비율은 18% 상승한 반면에 성별 상관없음의 상승 비율은 24%입니다. 이건 전 세계 통계 패턴과도 비슷한 모습인데 특정 성별을 선호하는 경향보다는 성별은 상관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성별 상관없음을 제외하고 딸과 아들만 남겼을 때 단연 우세한 것은 딸입니다. 답변을 제안한 설문조사에서는 딸이 6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딸을 가장 원하는 세대는 40, 50대 여성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이 딸을 원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건 갤럽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여자가 딸을 더 원한다는 거죠. 여러 조사 결과를 확인해보면 특정 집단에서 딸을 선호하는 경향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늘어난 것은 성별 상관없다는 답변이고요. 그렇기에 지표 몇 개만 놓고 한국은 여아를 선호한다고 결론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뒤바뀐 성별 선호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어떤 설문조사도 마찬가지인데 선택지가 제한적이면 결과는 시소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한쪽의 응답이 줄어들면 다른 쪽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거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놓인 제3의 선택지가 힘을 받게 됩니다. 이걸 자녀 성별 선호조사에 대입해보면 남아 선호가 줄어든 만큼 여아 선호가 늘어난 것은 어쩌면 당연한 흐름이겠죠. 하지만 지표를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듯이 성별 무관에 대한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여아 선호나 성별 무관이 아니라 왜 남아 선호가 줄어들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왜 남아 선호가 줄어들었냐? 여기에는 여러 가설이 제기되었지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성의 역할이 바뀌게 됐다는 거죠. 과거에 남자가 맡았던 역할을 이제 여성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아들이 가족에게 특별히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을 돌이켜보면 생활비 부양은 주로 남성의 몫이었습니다. 특히 1980년대 부모에 대한 부양 인식조사에서 장남 혹은 아들이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인식은 바뀌었죠. 꼭 장남이 부양을 책임질 필요도 없고
있고 딸이라고 해서 못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양 의무가 가족에서 사회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공적 연금이랑 복지제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가족 부양 주체가 옛날에는 아들이었다면 지금은 각자 도생으로 전환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이 전환 과정에서 바뀌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가족 간의 정서적 간호 부양입니다. 과거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아들이 맡았던 것처럼 정서적 돌봄과 간호는 딸이나 며느리가 주로 담당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여성의 대학 진학과 사회 진출이 높아지면서 경제적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서적 돌봄 역할은 여전히 딸과 며느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이 역할을 분석한 여러 자료를 보면 다들 똑같은 소리 합니다.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는 아들보다 딸이 더 강하다. 부모와 만나거나 연락하는 횟수 역시 딸이 더 높으며 부모의 노후 돌봄을 실제로 담당하는 비율이 딸 쪽이 우세하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대리효도라는 말도 있잖아요. 남아 선호의 감소는 단순히 여아 선호가 아니라 아들이 과거처럼 필수적인 존재가 아니게 됐고 오히려 딸이 가족관계에서 더 신뢰할 만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경험적 학습이 누적된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40, 50대 여성분들이 딸을 선호하는 거 아닐까요? 남아 선호가 줄어든 배경에 또 다른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아들을 키우기 위해 따라붙는 부대 비용의 증가입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 규범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혼 비용의 상당 부분을 남성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결혼 비용 중 신혼집 마련이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데 이걸 주로 부담하는 건 여전히 남자라는 겁니다. 기호에서 발표한 결혼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신혼집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 중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비용을 메꾸기 위해 남자 집안의 재정적 도움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인식은 사회 전반에 이미 퍼져 있죠. 한 조사에서는 남성이 주택 비용을 80%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27%에 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이어야 할 이유는 사라졌지만 주택 마련이나 결혼 비용 부담과 같은 성별 규범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아 선호가 높아진 건 마냥 좋은 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과거 부모 부양의 책임과 기대는 주로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양 책임이 사회로 이전됐다 하더라도 가족 간의 정서적 교류와 관계 맺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건 아들이 아니라 딸입니다. 이는 한국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단체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돌봄 제공자의 61%가 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7년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서는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남성이 더 잘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고작 1%에 불과했습니다. 가족 관계를 지탱하고 정서적 연대를 굳건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아들보다 딸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집은 안 그러는데요? 남자가 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집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그런데 남아 선호가 유독 강한 중국에서도 딸이 아들보다 정서적 교류에 더 유리하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국가 제도나 복지 체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처럼 노인 돌봄 체계가 잘 마련된 복지 국가에서는 특정 성별에 대한 선호보다 성별 상관없이 쓴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북유럽 국가 지표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별 선택에서 상관없음 비율이 70에서 80%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아 선호가 늘어났다고 해서 여아를 선호하는 세상으로 바뀌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유럽은 유럽이고 한국은 한국이죠. 한국은 돌봄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유독 기이할 정도로 딸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한 돌봄을 제외하고 다른 요소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는 뚜렷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제가 본 내용 중 가장 그럴싸한 가설로 미디어로 생겨난 딸 바보 이미지가 있습니다. 방송이나 소셜미디어 같은 여러 매체에서 엄마와 딸, 아빠와 딸의 관계를 더욱 가정한 것처럼 강조합니다. 반대로 아들과의 관계는 어렵고 힘들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죠. 그래서 이런 드립도 있습니다. 아들 둘이면 목매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다는 드립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아들을 키우는 게 정말 딸보다 어렵다는 주장에 비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논문 결과가 더 많습니다. 그냥 아기 키우는 게 힘들다는 거죠. 근데 자연 통계적으로 따져보면 아들이 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보자면 전 세계적으로 ADHD는 남아가 여아보다 2배에서 4배 더 많이 진단되고 있으며 픽 장애도 마찬가지로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약 3배에서 4배 많다는 분석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남자아이가 더 높았고요. 이런 점을 종합해보자면 아들보다 딸이 상대적으로 키우기 쉬운 아이로 인식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우기 어려운 아들이 여러 콘텐츠에서 많이 등장하면서 아들 육아 난이도는 끔찍하다는 사회적 이미지 형성에도 기여했을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 사회적 분위기, 경제적 조건, 건강이랑 발달 지표까지 고려했을 때 전통적인 남아 선호가 무너지고 여아 선호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상황과 조건을 분석해봤으니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자녀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면 아들을 고르실 건가요? 아니면 딸을 고르실 건가요? 실제로 선택할 수 있을 때는 보통 딸을 선택합니다. 이건 시험관 아기 성별이랑 입양 사례에서 뚜렷하게 관계
관측됩니다. 2018년 한국에서 이루어진 입양 가운데 여아의 비율은 71%에 달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수치상으로 50대 50 비율로 맞춰지긴 했지만 입양 건수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든 상황이라 단순히 지표만 보고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해외 입양은 남아 비율이 72%로 집계 되며 국내 입양과는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왜 한국에서만 유독 여아 입양을 선호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 해외 입양 사이트에서 정리한 분석을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씩 곱씹어보면 납득하기도 어렵고 모순적으로 들리는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통 맥락을 도출해보자면 아들 입양은 가족의 혈연, 가문 정체성 문제와 맞물리면서 꺼려진다는 점이 무게가 실리고, 반대로 딸은 부모 곁을 지키며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입양한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입양 가정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결론 낼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자녀를 키울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딸을 선택하는 이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아들이냐 딸이냐 결정하기 어렵죠. 저의 답변을 말하자면 저는 성별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성별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꼭 아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딸이라고 해서 꼭 딸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별은 그냥 하나의 특성일 뿐, 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 성별보다 자녀라는 거죠. 다만 개인적인 걱정이 있다면 과거 남아 선호가 나왔던 부작용이 다른 형태로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남녀의 성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오히려 딸에게 경제적 역할과 정서적 역할을 동시에 기대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진행 중인 여아 선호가 조금은 가라앉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